자,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현대사 강의. 그 중에 세 번째 편. 탐욕과 불평등을 극복할 인류의 희망. 요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노동이 보편화됐다고 앞에서 그랬죠. 임노동이 보편화되고 노동의 소외가 만연하고 이런 거를 벌써 100년 이상 지났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유럽 같으면 200~300년 지났고.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이제 하이퍼 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이제 또 다른 특성이 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또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노동자 계급이 분화됐어요. 이 노동자 계급의 분화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과정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자본가들이 일정 부분은 양보하면서 분열시키는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노동귀족이라는 것이 탄생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노동귀족이란 말은 좀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공장 같은데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이 사람들의 투쟁의식이나 이런 게 약화되겠죠.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사실 별로 없네. 그러니까 거기 노조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잔업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잔업이란 거 알죠? 연장근무 이걸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아파트 사고 고급 자동차 사고 이런데 회사에서 막 그걸 대출을 해주고 이래도 해준대. 그러면은 그걸 갚아야 되거든. 근데 본 것만으로는 힘든 거야. 연장수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노조에서 뭐 교육받아라, 우리 같이 뭐 소모임 하자, 에이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점점 노조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좀 다양한 층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임노동이 다변화하고 다양화합니다. 자, 다변화하고 다양화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일단 다양한 노동이 임노동화해요. 다양한 노동이. 자, 청소.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초등학교 같으면은 청소 다 자기가 하고 학생들이 하고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 청소를 누가 해? 그러면 1학년들은 청소 잘 못할 거 아니야. 이제 바로 들어와서 6학년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없었어요. 그런 거 별로 못 봤단 말이야. 다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뭐 학원 같은 데는 뭐 완전히 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 저기로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다양화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특히 돌봄 노동자 굉장히 많이 생겼죠. 돌봄 노동자라는 건 이제 뭐 그 어린애들 돌봄하다가 점점 지나서 이제는 요양원, 예? 요양병원,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들, 요양보호사 그 광고 알죠? 아줌마 그러니까 아줌마라니 국가가 인정해준 저기야 이러잖아. 그 돌봄 노동자가 사실은 굉장히 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인간의 아주 그런 착한 심성으로 할 수 있는 이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열악하니까 이제 뭐 꼭 그렇게 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야. 근데 그 부산에서 국회의원 나오고 이번에 그 국힘당 그 부산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여자 정치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학교에 급식 노동자 있죠. 이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급식 노동자? 이 사람들은 그 간호조무사만도 못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급이에요, 요양보호사급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시끄러웠는데 선생님 안타까운 게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거 가서 좀 뺨때기로 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착해, 사람들. 그죠? 싸대기를 때려줘야 되는데, 그지? 그지? 그 광고하는 오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뭐야?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돌봄 이런 것도 가족들이 옛날에는 누가 했어요? 며느리가. 뭐 어쩌다 딸도 하지만 며느리가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만약에 시부모가 병이라도 나서 누워있는 게 막 10년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그 똥오줌 받아가면서 하는 거야. 이런데. 지금 안 하죠. 그죠? 안 하니까 이제 마치 가족이 무너진다, 인간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쥐가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노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또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그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은 이런 다양화된 거하고는 조금 달리 기존에 했던 건데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다양화되는 것은요. 요건 꼭 자본의 의도라기보다 세계가 자본주의화 돼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임노동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일하던 뭐 이런 것들, 집안일들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뭐냐면 자본이 노동을 분열시키고 지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거를 만들고 비정규직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플랫폼 노동자가 생겼죠. 아까 이런 택배, 라이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노동자야. 아니야. 노동자도 아닌 것이 자본가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막.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와중에 생긴 사람들 이거에 대한 투쟁과 이런 역사도 꽤 오래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냐? 바로 학습지 교사들. 학습지 교사, 저기대로 먹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수대로, 그죠?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야쿠르트 아줌마. 이런 사람들의 그것들이 이제 계속 그런 걸로 싸움이 되고 막, 거기서 좀,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 듯이 하다가 여기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저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싸움을 했던 부분들은 노동자를 인정받는 이런 거로 됐어요. 노동자를 인정받는 건 뭐야? 바로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갔는데 또 새로운 게 또 막 생기는 거야, 이제 막. 새로운 게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라이더들 아주 문제 많죠. 다쳐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고 부상도 자기가 다쳐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 다쳐도 자기가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막 시간은 급하지 이러다 보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죠? 뭐 택배 노동자는 요즘 아주 뭐 그냥 엄청나죠, 그죠? 택배 노동자 계속 그런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이런 거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세계화한다. 국가 간의 이거를 좁혀 나갑니다. 그죠? 그 세계화의 과정에서 자본의 이동도 있지만 노동의 이동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 그죠? 이주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 단기간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노동의 교섭력이 약해져요. 지금 그렇잖아요. 싼 임금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본이 뭐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을 저로 중국에다가 저 동남아시아에다 이렇게 베트남에다 갖다 하고 그 사람들 또 데려다가 여기서 노동자로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뭐냐면은 이 노동자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법을 이용한 옛날처럼 무식하게 안 해요. 이것도 사실은 무식한 건데 그러나 옛날처럼 막 그냥 폭력으로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법을 이용해서 노동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노동은 앞에 먼저 얘기했던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죠? 노동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손배 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되게 많죠. 노조 활동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야. 우리 그 업무를 방해했다.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파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받아지지 않으니까 사실 약간의 절차상의 저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요.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의 특성이야. 자, 근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꼭 필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네, 노동법 제정하게 된 배경이 바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노동자가 약자고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예요. 자, 임금 근로자가 전 국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1.8%예요. 하지만 자신이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적죠. 자신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 그죠? 이게 허위의식을 계속 키우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노동산물에서 소외되는데 그 노동산물이나 생산물, 그 다음에 필요노동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제도 개선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ILO 협약. 아까도 이게 이제 국제노동기구인데요. 국제노동기구는 원래 그냥 민간단체였어요. 처음에는 1919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이게 등등,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분위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나라 노동단체들이 만든 건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도중에는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다. 필라델피아 선언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1946년 이제 유엔 전문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로서 유엔 전문기관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 ILO 국제노동기구에 199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1991년은 노태우 정부지만 1987년 이후죠. 그죠? 요때부터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ILO 협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 협약이 있고 거버넌스 협약이 있고 일반 협약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핵심 협약인데 이 핵심 협약이 4개 분야 중에서 8개 조약이 있어요. 이 8개 조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4개 조약을 김대중 정부 때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요거를 이 핵심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4개가 남아 있었는데 요거를 계속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놓고서 이제 한다 말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거를 가지고 제소를 했습니다. 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걔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러죠. 나하고 지금 상민이네 회사하고 서로 경쟁을 해. 그런데 상민이네 회사는 노동법을 안 지켜. 나는 꼬박꼬박 지켜. 그러면 내가 고발하겠지, 그치? 왜 그러냐면은 경쟁에서 불리하잖아, 내가. 그치?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그런 노동탄압국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문제가 되면서 계속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는 왜 안 하냐?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라고 촛불정부라고 왜 안 하냐? 하다가 작년 말에 그래서 ILO 공대위라는 게 생겼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4회단체 이런 데까지 다 한, 그래서 우리 주권자전국회의도 같이 한 그런 ILO 공대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네 개가 뭐냐? 요 네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관련되는 게 두 개고요. 강제노동과 관련되는 게 두 개입니다. 근데 이 강제노동과 관련되는 건 두 개 중에 한 개만 조약을 했고, 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거를 두 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요거 얘기하면 조금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노동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허위의식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거든. 그리고 노동인권을 제대로 모르고 찾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과 과정을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이외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언론 출판 등을 통해서 노동인권이 계속 개선돼야 됩니다. 자, 그건 뭐냐? 노동 권리를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부당하게 뺏기는 거 이런 거를 찾아야 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노조 그러면은 굉장히 옛날에는 무서운, 무슨 지하 조직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그런 거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이제 좀 꺼려 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파업의 정당성에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80년 후반 정도도 파업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지하철 파업 뭐 이런 걸 하면은 엄청나게 언론이 공격을 해댑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대학을 떨어진, 철도 파업 때문에 대학을 떨어진 학생이 있었다, 뭐 이러면. 그런데 사실은 이 파업의 정당성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그런 거였다는 거야. 비행기 항공사가 파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유 있더라는 거지. 그냥 기다리는데 자기는 막 화가 나서 죽겠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그런 게 다반사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이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 왜 노동이 희망이냐? 지배, 피지배의 관계, 불평등의 관계가 오래 지속됐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계급이 바로 노동자 계급이고, 이들이 노동자 계급 속에서 지식인들이 출현을 했어요. 노동자 계급 속에. 그 다음 반대로 노동자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 편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 지식인들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 아까도 그 분열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랬죠. 그 분열을 최대한 막고, 이들이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노동인권, 여러 가지 분열을 막기 위한 노동제도의 개선이에요. 자, 우선 아까 얘기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 근로자의 정의. 근데 노동자의 정의가 변경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노동자에서,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예로 공대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압박을 넣은 결과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국회 통과가 됐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노동조합법을 이상하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곧 설명하면 좀 기니까 그건 그냥 생략할게요. 부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엘오의 그 기본 협약에 따르면은 요게 이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퍼 자본주의가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바로 그 하청, 재하청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청, 재하청, 비정규직 뭐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 하청, 재하청 이런 데서는 우리 책임 없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네,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노조 설립 신고 제도가 있었는데 노조를 설립해서 신고를 하는데 뭐 쥐들이 뭐 관청에서 반려해요. 그러면 안 돼요. 노조 설립 신고 제도를 없애고 노조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만들면 관청에서 그거를 인정해줘가지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 노조에 보면은 이 상근자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상근자들에게 이제 지금 그 예전에는 봉급을 그냥 다 줬거든요. 근데 그걸 부당노동에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그러는데 산별노조가 발달한 데는 굳이 기업에서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닌데 그런 거는 노조를 더 크게 하는 걸 막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시간 면제도 이거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업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없애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라든가 뭐 구속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무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상으로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노조는 만들 수 있지만 파업 같은 거 못하죠.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 파업을 물론 이제 어떤 나라에들은 경찰도 하는데 파업을 할 수 있는 거나 노조의 전면적인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못 받는 건 군인하고 경찰을 제외하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자료를 보시면은 알 거고, 지금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하면 그거예요. 바로 노동자 계급이 단순히 그 권리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책무, 불평등의 기원이 되게 했던 노동이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는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노동시간이 줄여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서로 단결하고 조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의식을 못 가진 사람들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또 막아내야 된다. 그죠? 네. 자,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이 정치 세력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보정당 실험한 지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크게 성공 못하고 한동안 민주노동당 때 쫙 올라갔다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다시 이것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의 불평등과 현재의 탐욕과 자본의 탐욕, 현재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진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4강은 이거를 결론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사실은 뭐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을 더 해서 더 많이 벌어서 조건의 개선이라기보다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문화잖아요. 근데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정규직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사실 공장에서도 그랬어요, 이전에도. 그 사람들이 다 일찍 끝나고 이렇게 하기만을 좋아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야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장이나 뭐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직장, 반장, 공장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애들한테 야근을 주고 이랬어요. 야근할 수 있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돈 벌려고. 그것밖에 희망이 없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노조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서 성공하면은 좋은데 실패하면은 이제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애들도 있어. 하려고 그랬는데 깨져버린 다음에 괜히 적금 든 것만 다 깼고, 걔든 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하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도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설득해야죠. 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네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권리를 충분히 받아내야 되고 우리끼리 단결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 걸 설득해 나가면서 그런 제도와 현실적인 방안도 알려주면서 나가야 되겠죠. 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노동조합 뭐 요새는 비정규직, 정규직 사이에 이제 그런 게 좀 심하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온 실제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랑 같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나 뭐 노동조합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지는 또 못한다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원인은 이 자본의 공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죠. 자본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은 노동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야 되거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민주노총이 잘못했다기보다 민주노총도 참 애 많이 썼고 그동안 각 노동조합들도 애 많이 썼지만 힘에 못 미쳤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부 권력의 책임도 많이 있는 거죠. 이전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민주정부라고 하는 데서도 실제로 이런 점에서 노동 문제의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주 52시간도 얘기해 주 52시간 뭐 최저임금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데서 계속 눈치만 보고 머뭇거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뀌길 바라지 않는 점도 현 정부 여당에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요. 이런 점들이 있었죠.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사실은 이 민주화운동, 민족운동 이 하는 사람들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것도 또 사실이에요. 이 원론적으로만 옛날부터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돼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노동자 계급의 문제가 노동자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건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또 그 노동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노동자 계급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도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든 아니든 그런 이 세상을 바꿔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그렇지만 뭐 희망은 있어요. 그래도 민주노총 그래도 열심히 꿋꿋이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또 그거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질문도 예. 노동자들이 예.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큰 힘이고 또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위직 화이트 칼라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말씀하신 역사적 책무가 있는 이 사회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으로 봐야 되는지 그건 뭐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직종, 사람 등등에 따라서 되긴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또 파업하고 이런 걸 봐도 그리고 그런 연구직이나 이런 데 있는 노동자도 또 꽤 있거든. 그런 사람들 등등은 또 조금 다른 의미에서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노동자라고 봐야죠. 그렇게 돼야지. 이거는 저기 이제 두 번째 강연에서 했던 이 노동의 소외 문제, 소외가 문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 기익 노동자, 네, 기익 노동자라는 거 있고 일본에서는 그게 프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세대화돼 있어서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직업 하면은 프리터라고 적는데 자기는 알바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저도 이제 그게 인간 소외고 이제 자본주의의 좀 고도화, 첨예화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새로운 형태의 이제 소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가 좀 있으신가요? 인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이제 첫 강의서부터 얘기한 건데 인간이 소멸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은 그건 집단으로 가능한 거거든. 개인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사회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파편화시키려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양 측면이 있어요. 대규모 공장이나 또 대규모 이런 여러 가지 회사 뭐 대규모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됐거든. 도시화 이런 걸로. 근데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파편화시킨다고.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개인적으로 네가 먹고 즐기고 네가 요거만 한 다음에 그치? 우리 소위 뭐 3S라고 그러잖아.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런 거만 보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양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를 둘러싸고 제도 개선과 또 의식과 이런 거를 둘러싼 사상투쟁 이런 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민주노총에서 이런 거래요. 학교부터 노동인권 교육 이걸 시작을 하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자본가들이 말해요. 이 경영자 단체에서 너무 우리 경제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라고 펄펄 뛰어요. 그런데 사실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은 그쪽으로 편향돼 있는 거거든. 노동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노동자들의 권리, 인권, 노동의 역사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 경제를 가르쳐야 되고, 그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언론도 뭐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고, 여기니까. 그 다음에 언론 노동자도 상층부에 간 사람들은 다 이미 뭐 그런 식으로 부르주아화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해내기 위한 힘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편화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밀리고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단화되기 위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뭐 새로운 세대의 특성이니 이게 다 개소리야 사실은.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혼자 살아, 너는 그렇게 살아, 그게 좋잖아 이런 거야. 그런 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의 문화, 공동체 문화.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나라야.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게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뛰어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살려나가야 돼요. 살려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는데 그런 의식화, 그런 사상투쟁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현대사 강의. 자, 제4강 노동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희망. 오늘은 3개의 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